Apprendre français avec 서영. 안녕하세요, 한서영입니다. 오늘은 댓글로 요청해 오신 주제를 좀 더 발전시켜 봤는데요. 이 질문의 취지가 프랑스어 알파벳을 묻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알파벳은 유튜브에서 프랑스어 알파벳으로 검색하시면 다른 영상들이 있으니 아무거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프랑스어 처음 공부할 때 단어를 보면 영어처럼 읽어도 되는지 아니면 프랑스어는 다르게 읽어야 하는지 큰 틀의 원리를 보여드리고 관련해서 더 깊게 공부하실 수 있는 유튜브 자료들을 공유해 드릴게요. 일단 모음을 먼저 시작해 보면 단어 중에 아, 으, 오, 이, 으 이렇게 모음 알파벳이 단독으로 쓰이면 대부분 이 알파벳은 이름대로 발음됩니다. 특히나 영어에 U로 쓰여 있는 이 을 소리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요. 우리말의 위처럼 입술이 움직이는 소리가 아니에요. 위 이게 아니고요. 을 이렇게 한 번에 고정시켜서 나는 소리입니다. 참고로 오늘 단어들을 그동안 많이 공부한 우송 레 트와 뿌띠꼬숑 시작 부분에서 가져왔으니까 링크 걸어드린 영상을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단어들의 모음을 알파벳 소리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듀, 싸, 매종은 나중에 따로 다룰게요. 룰루, 랄라, 롤로, 듀, 마땅도 나중에 따로 다룰 거고요. 아비트, 호잘리, 나빠, 다미. 모음은 그대로 적용되는 거 보셨나요? 여기서 다른 자음은 영어랑 비슷하게 읽으면 되는데 다만 아슈는 묵음이어서 발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와 빼는 영어보다 좀 더 된 소리로 읽어주면 됩니다. 에흐도 프랑스어에서는 발음이 좀 달라요. 이 소리는 따로 많이 듣고 연습을 하셔서 익히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프랑스어에서는 단어의 마지막 자음은 대체로 발음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모음이 2개씩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따로 규칙들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그 규칙을 모두 설명해 드리는 거는 비효율적일 것 같아서 대표적인 사례만 몇 개 보여드리고 관련된 영상을 따로 공유할게요. 오, 이가 함께 나오면 우아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나를 표현할 때 무아 라든지 삶의 뜻을 갖고 있는 토와, 흡수와 이거는 받다 라는 뜻이죠. 이렇게 우아 소리로 읽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모음이 오, 이가 함께 나오면 우 소리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뚜뜨 모든 것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 이가 함께 나오면 에 소리로 읽으시면 돼요. 매종 또는 뒤에 다른 자음이 나와도 소리로 읽으시면 돼요. 얘는 우는 아니고요. 플루 정도로 소리가 납니다. 저도 공부할 때 단어의 소리와 스펠링을 각각 익혀서 익숙하게 쓰는 게 먼저였지 영어의 파닉스 같은 규칙을 먼저 외우지는 않았거든요. 이건 사람마다 파닉스 규칙을 익히고 공부하는 게 편한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단어를 먼저 소리와 스펠링을 다 외우다 보니까 파닉스 규칙이 익혀지는 경우처럼 공부 스타일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초보 단계에서 적용할 더 많은 규칙은 제가 링크를 더 걸어 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 이번에는 모음이 n과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쉬운 거 먼저 해볼게요. on이 붙으면 옹 소리로 읽으시면 돼요. 꼬숑, 송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이 붙으면 엉으로 읽으시면 되죠. 그래서 당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번에 이 n이 붙은 경우가 조금 까다로운데요. 이 경우는 에도 아니고 아도 아닌 그 중간 소리, 열린의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소리인데 어떠냐면 jardin, matin, voisin 정도로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원어민 발음을 나중에 많이 들어보시면서 이 중간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각자 연습을 더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n이 붙은
응 소리도 굉장히 어려운데 깰끔 누군가 할 때 이렇게 응 소리가 나고 또 정관사로 쓴 응 이 소리도 여기서 납니다. 이런 어려운 발음들은 각각 단어들에서 먼저 익히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여기서 자음 읽는 법 조금 더 추가해 드리자면요. 세 아슈가 붙으면 영어와 달리 슈 소리로 나요. 그래서 쉐라고 읽고요. 끼 으가 붙으면 끄 된 소리로 읽으시면 됩니다. 깰 꽹. 그러면 종종 나오는 이런 점이나 기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도대체 저걸 왜 찍는지 상당히 오랫동안 궁금했는데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기호 이름은 알려주던데 왜 찍는지 처음에 제대로 설명을 못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높은 레벨에서도 그 이유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서 한참을 고민을 했는데 오늘 프랑스어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걸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은 악상이라고 부릅니다. 큰 의미에서는 발음을 구별하기 위해서 찍습니다. 특히 알파벳 으는 주로 으로 읽히지만 이걸 다른 발음으로 읽으라는 표시로 악상을 써서 구별해 줍니다. 바뀌라는 뜻의 드오흐 같은 경우는 그냥 으로 읽었지만 오른쪽 위에서 왼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점, 락상떼기. 이 앞에 L은 정관사예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악상떼기인데 보통 부를 때 락상떼기라고 부르기도 많이 합니다. 락상떼기가 붙어있는 으 같은 경우는 닫힌 애로 발음이 나요. 그래서 베베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그어진 기호는 락상 크라브라고 하는데요. 프미에흐 첫 번째 의라는 형용사인데 얘는 지금 여성형일 때만 발음을 이렇게 바꿔서 악상 크라브가 붙습니다. 이때는 열린 애의 발음을 내라고 해요. 제가 방금 닫힌 애, 열린 애라고 했는데 이게 한국 사람들 귀에는 굉장히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닫힌 애는 쉬워요. 우리말의 애 모음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열린 애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말도 아이로 쓰는 애와 원래는 그 음가라고 하는데 실제로 단어를 들을 때는요. 이게 뭐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로 구별하기보다는 단어에서 열린 애 소리는요. 살짝 더 낮고 긴 경우가 많아요. 요거를 약간 염두에 두시면서 원어민 발음을 꾸준히 들어보시면 아 이게 다르다더라 이걸 인식하고 귀를 훈련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으가 아닌 다른 모음에서는 같은 단어가 있어서 뜻을 구별하려고 찍기도 합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우송 레토아 뿌띠꼬숑 할 때는 여기서의 우는 where, 어디에라는 뜻이고요. 이 악상 크라브가 없는 경우에 우는 5월의 뜻으로 무엇, 이거 또는 이거 할 때 그 단어의 뜻을 가리킵니다. 비슷한 현상이 전치사 아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아에 악상 크라브가 붙어있을 경우에는 at 또는 to의 의미를 가진 전치사에 쓰고요. 또는 엘나빠 다미처럼 악상 크라브가 없는 경우는 영어의 have에 해당하는 avoir 동사의 동사 변화 꼴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삭감 모양으로 생긴 건 락상 시르콩플렉스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은 예전에 어떤 스펠링이 생략되었다는 표현으로 쓴다는데 굳이 단어의 역사적 변천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스펠링이 어떤 변화를 거쳐 생략되었는지 그 규칙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또 링크를 공유할게요. 다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스펠링에 락상 시르콩플렉스가 있느냐 없느냐 정도를 외워가면서 공부하고 이 기호가 있으면 역사적으로 스펠링이 생략되어 바뀌었다는 표시구나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점이 땡땡 2개 찍혀 있는 애들은 이름을 뜨레마라고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모음을 분리해서 읽으라는 표시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렇게 표시가 있는 단어 같은 경우는 구별해서 마이스라고 읽어야 하고요. 이 단어의 원래 보통은 프랑스어에서 S 발음이 끝에 나지 않는데 이 단어 자체가 소리가 납니다. 마이스라고. 그래서 얘는 옥수수란 뜻으로 쓰이고요. 이거 말고 일반적으로 그냥 다르게 쓸 때는 매라고 영어의 but 하지만의 뜻에 해당하는 단어고요. 이때는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모음 두 개를 겹쳐서 에 소리가 나게끔 읽습니다. 그리고 악상이라고 불리지 않는 또 다른 기호가 있는데요. 세디유라고 불리는 돼지꼬리 기호입니다. 이건 자음 세에 붙습니다. 세는 발음을 주의해야 하는데 뒤에 어떤 모음이 오느냐에 따라 발음이 달라집니다. 뒤에 으 또는 이 모음이 붙으면 S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키는 스시라는 단어는 이 단어 같은 경우 그대로 으와 이 앞에서 S 소리로 다 읽히죠. 여기에 으에 인위적으로 악성 떼기를 붙인 게 우리나라 잡지 이름 세시예요. 원래 프랑스어 단어는 아니고요. 잡지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 변형을 가한 이름입니다. 세 뒤에 모음 오나 아가 오면 끄 소리로 읽혀요. 그래서 우리 꼬숑 이때까지 꼬라고 잘 읽어왔었죠. 그런데 뒤에 모음이 오나 아가 와도 세디유 이 돼지꼬리 표시를 해주면 S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흐수아 우리가 봤다라는 뜻이고요. 프랑스어라는 단어 자체 프랑세 할 때도 이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규칙들로 책의 문장 몇 개만 적용해서 함께 볼게요. Où sont les trois petits cochons? 아마 규칙들이 다 보이실 거예요. 끝에 자음 표시 안 읽고 옹이나 우와 이런 모음들 표시 읽는 거. Elle reçoit dans son jardin. Ce jour-là, c'est Gaston, son voisin, qui lui rend visite. 이때는요, ce jour-là 이때도 정관사에 해당하는 라와 구별하기 위해서 악성 그라브가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끼 누구를 표현할 때 끼와 류는 이거는 약간 주의해야 되는 게 끼가 붙으면 끄 소리에 뒤에 모음 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끼 그대로 모음 이로 읽으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단어 같은 경우는요. L 자음에 모음이 으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끼 류 이 모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qui lui rend visite. Quelqu'un frappe à sa porte. Rosalie fait entrer les trois petits cochons, mais elle est inquiète pour sa maison toute propre. Peux-tu garder Lulu, Lala et Lolo? 나머지 문장들은 오늘 말씀드린 원리가 적용되면 그대로 이해하면서 익숙해지시면 되고요. 더 깊은 규칙이 필요하면 아까 공유해드린 영상들을 참고로 하시되 사실 각각의 단어 소리와 스펠링을 함께 익혀서 공부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